안녕하세요. 저희는 다큐멘터리 피노키오 타이징을 제작한 박태욱, 김유민, 안지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SNS 과대 및 허위 광고의 심각성을 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SNS 순 기능을 악용하여 과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SNS 이용자가 많은 만큼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다큐멘터리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SNS 과대 광고를 보시거나 당하신 적 없는지 유심히 생각해보며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TV, 인터넷, 라디오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광고로부터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SNS의 이용자가 많은 만큼 기업들도 광고를 하기 위해 SNS를 통한 마케팅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오는 제품 체험 후기를 보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쓴 체험형 광고가 상당한데요. 일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이런 체험 후기를 통해 광고 심의를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많이 봤어요. 네, 맨날 봐요. 아마 SNS 하는 사람이면 다 봤을걸요? SNS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SNS 과대 허위 광고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과대 허위 광고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의약품이나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돈이 있는 제품,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에게 오인 혼돈을 주는 제품들을 우리가 허위 또는 과대 광고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넘쳐나는 과대 허위 광고 때문에 피해자들 역시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를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네, 여러 번 사본 적 있는데 그중에서 치아 미백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클리너 광고 촬영 현장에 가봤는데 때를 따로 만드는 팀이 와가지고 욕조나 그런 데다가 때를 묻히고 그 다음에 클리너를 뿌린 척하면서 광고를 촬영하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SNS에 나오는 광고들은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사 제품의 사용 전후 사진을 올려 극심한 변화가 있다 광고를 하고 또한 구매자들이 많다, 효과가 좋다와 같이 후기들을 조작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광고랑 후기만 봤을 때는 되게 좋고 막 이가 엄청 새하얘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사서 경험을 해보니까 후기만큼도 아니고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99% 빠른 효과, 환불 보장, 실시간 검색 1위 등 거짓과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유형도 있습니다. 실시간 1위니까 일단은 관심이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가죠. 연도별로 SNS 광고 마케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돈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거짓 과장 광고, 의약품 오인 혼돈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여러 허위 과대 광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품 허위 불법 광고가 1,0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 중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다이어트 광고들, 가장 많은 광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살 빠진다길래 샀는데 하나도 안 빠졌어요.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경우 홍보를 할 때 터무니없는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거나 인플루언서들이 이용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를 올려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 결과 과대 허위 광고를 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적발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뭘 하든 좋아 보이죠. 과연 이러한 제품들은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SNS에서 인기가 많은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그렇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하실 때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음식물을 섭취하셨을 때 소화에 그냥 더부룩함 느끼시는 분들이나 평상시에 작은 양을 드셔도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세요. 칼로리가 분해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인체에서 효소가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참고 내용으로만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여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과대 허위 광고들은 어떻게 적발되었을까요? 적발되는 경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 사이버 조사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대 광고를 계속해서 적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본인들이 느끼기에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실제로 제품의 표시와 다른 광고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적발된 일부 제품들은 현재까지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제품 중 몇몇 제품들은 포장지만 교묘하게 바꾼 채 소비자들을 다시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과대 허위 광고들, 처벌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사실과 다르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단 법령 규정 자체는 굉장히 강화돼 있으나 검찰이나 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또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양형에 대해서 좀 관대한 처분을 하게 되다 보니 대다수의 식품 과대 광고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굉장히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미흡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개별 소비자들의 경우에 직접 해당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법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으로는 개별 소비자들이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과대 허위 광고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과대 광고를 통해서 얻는 부당이득이 크기 때문이죠. 그 제품에 효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있을 건데요. 현행 법령에서는 이 과대 광고로 인한 영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조치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더라도 벌금형 1,000만 원, 2,000만 원에 불과한 처벌로 끝난다면 영업자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인원 부족, 법의 사각지대, 새로운 SNS 플랫폼으로 이동 등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과대 허위 광고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약처의 보도자료 공유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유발하고
홍보를 통해 과대 허위 광고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닐까요?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을 따끔하게 꼬집는 정부가 없다면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과대 허위 광고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